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다민족 여러분, 우리 글로벌 코리아 TV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한국에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멸시천대받는 하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양반이라는 유태인들도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가는 두 부부가 택시를 탔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냥 그 택시기사를 버려두고 그대로 골프 치러 갔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런 때 정당하게 구제해야 될 사람을 방치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죄가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 법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 세계가 다 있고 인권이 가장 나쁘다는 북한까지도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게 70여 년의 이 법치국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마리안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도 검사 판사에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상당한 보수도 없이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착한 사마리안법은 일단 사람을 살립니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으로 그동안 처벌받아왔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안법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구해줄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을 때 걸리는 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50억, 100억씩 받습니다. 또 성공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변호사 수임료 이외로 프로테즈로 몇 프로씩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변호사 수임료 100억까지 받는데 여기에서 법치가 썩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전관 예우, 정말 부장판사를 그만둔 분이라든가 하여간 그 전관 예우에 걸려버리면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조 피해 또한 관청 피해자들이 저희 방송사에 온 분만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당연히 법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했거나 너무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후에 방송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관청 피해, 특히 법조 피해를 제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치국가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백병찬입니다. 오늘은 청주시에서
천영숙 여사님이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네, 청주서 올라온 천영숙입니다. 네. 남편분이 이재만 의원이시네요. 네, 이분이 살해당해가지고 억울한 거죠. 네, 이재만 전 의원이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청주시의 운영위원장을 하셨고 네, 주식회사 대청관광의 대표이사. 네. 뭐 버스 사업이었었나요? 네, 버스 한 40대 갖고 40대 네. 버스 40대를 네, 하셨고 네. 또 새마을운동 청주시 지회장님을 하셨네요. 네,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을 하셨고 저도 그 당시 안산에서 이걸 했습니다. 네, 예, 법무부 보호갱생위원도 제가 했었고 네, 민정당 청주 청원지구당 청년분과 위원장도 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5대 청주시의회 의원을 하셨고요. 아주 특별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 대통령 훈장 대단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훈장을 받으셨고 이렇게 이것만 봐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셨다고요? 네. 어. 네, 청주에는 그 시절에 예. 민영방송국이 없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한 5분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예, 예. 한 분이었는데, 예. 예, 그 일로 해서 예. 저희 부군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 네. 이권 관계에 개입이 네, 됐군요. 네, 네. 그래서 예. 우리 부군만 안 계시면은 이 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CJB CJB? 회장, 네, 어. CJB 이두영 회장, 예. 또 곽달령 의원, 예. 그리고 곽달령 사위 김기원이 이렇게 셋이 세 사람이 예, 사주를 해서 사주했다. 네, 화성파 조직 폭력배를 어. 7명 사갖고 저희 네. 부군을 살해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사건이 많이 방송에도 나갔었네요. 네, 음. KBS 24시 네, 그것도 방영됐었고. 나갔고 SBS 또 사건과 사람들 거기도 나갔고요. 네, 신문에도 여러 차례 이제 보도됐죠. 검찰 재수자 의지 있다. 신문이 또 기고가 됐었네요. 네, 그리고 또 수사관 충청 투데이에도 칼럼이 기고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또 충북 방송에 보도가 돼 있었네요. 네. 그리고 한빛일보에서 한빛일보. 예, 5년 전인가 그때 또 6년 전인가 하여튼 또 보도됐고요. 검찰청에서 재수사한다고요. 모 의원 재수사. 네, 재수한다고. 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출연을 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안 됐습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또 5년 전인가 5년이 넘었을 거예요. 예, 예. 그때 무렵에 예. 제가 우기열 검사를 만나고 동생하고 나오는데 검찰청 앞에 예.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은 다 와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무렵에 다시 또 그거를 방영하자고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네, 조직폭력배 7명이 네, 갈비뼈 밑에 좌우로 네, 네, 칼로 찔렀고 네, 사타구니 2군데 네. 동맥을 찔렀어요. 네, 그런데 여기 그 최모 씨는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 예, 양진석이라는 분도 15년 복역을 했고 네, 김모 씨 10년, 네. 정모 씨 10년, 고모 씨 10년, 최모 씨가 15년 살았네요. 네, 김모 씨는 또 20년을 했어요. 가장 제가 막중한가 봐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양진석 씨가 영심 선언을 했죠. 네. 음, 지금 현재 양진석이라는 그 사람이요. 예. 모든 걸 이제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에 음. 모든 걸 이제 개가천선해갖고 옥중에서 공부를 해서 경영학과 학위도 받고 예, 예. 한문도 1급도 여기 다 나와 받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도 1급을 받고 예.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변호사님에게 12장짜리 자필로 써서 보냈고요. 네네. 그래서 자기 고향 선배에게도 5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네, 그게 네. 친필이 의심스럽다면은 친필 감정해봐라. 네, 그렇지 않으면 형무소를 가면 알 거다고 이렇게
그 글문까지 써놨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거 친필 감정하면 됩니다. 네. 친필 감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이 양진석 씨가 썼다고 확인이 됐는데 네. 그 당시 무슨 우기열인가 우기열 무슨 검사가 예, 있더라고요. 예. 청주 검찰청에 어. 뭐 우검사님이 뭐 오셨다고 그래갖고 예.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예. 그분 뭐 특별하게 뭐 말씀도 없고 그냥 그 음. 사건 내용만 또 다시 묻더라고요. 묻고 이제 그냥 나오는데 네. 검찰청 앞에서 네.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은 네. 다 와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방송국이 잘 일제히 나왔군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는 순간에 이제 다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네.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는 네, 막말로 꼬리 자르기만 한 거네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 그래서 예, 7명의 조직 폭력배들은 다 10년씩 15년씩 20년 형을 살았는데 네, 배후 세력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 배후 잘못된 세력을 거죠. 양진석이라는 분이 변호사에게 12장 자필로 써서 보냈고 네, 자기 조직 선배에게 5장을 써서 보냈는데 네, 이것을 우검사가 네. 증인 채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소한 사람들하고 예. 양진석 그 사람하고 같이 예. 증인을 쓰겠다고 했는데 출소한 다른 동료들까지. 예, 그래서 너 그 돈 때문에 예. 사람을 죽인 놈들이 무슨 증인을 쓰느냐, 어허. 증인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증인 자격이 네. 누가 예. 가졌다는 얘기인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참 기가 네,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변호사도 그렇죠. 못 믿고 진짜 검사님도 못 믿고 모든 분들 하기야 청와대 탄원서까지 제가 여러 예. 차례 냈습니다만 예. 결과가 어땠어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답변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길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초기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방송이 5번이 나갔어요. 방송이 5번 나가니까 서둘러서 조직폭력배들이 자수를 했다 이겁니다. 네, 자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한 사람은 곧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부 파출소에다 다 각자 분산시켰다면서요. 네, 다 하면서 여기서 짜맞추기 식이라는 거. 그리고 양진석 씨가 이렇게 12장을 써서 내가 거짓인지 친필을 감정해봐라. 네, 자기 선배에게 5장을 써서 보냈는데 또 같이 사건을 저질렀던 출소했던 이 조직폭력들이 일제히 양심선언을 하겠다 하는데 네, 담당 검사가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리 독립군을 잡아 가두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렸다 치더라도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채택하지 않을 것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한참 저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합니다. 거죠. 네. 이것은 원인무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이것은 초기 수사가 새로 시작돼야 될 겁니다. 원인무효라는 것은 원인무효 소송은 원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일로 해서 예. 한 3번 쓰러졌다 죽을 예. 뻔했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게 자꾸 말을 하다 말문이 막혀요. 약을 예. 하도 먹어갖고 예.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저한테 문자 본부장님이 치는데도 보니까 이 네, 글자가 발음이 틀리게 쳐지는데 네, 네. 잘 안 보여서 안 그러시다고요. 보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장애자가 시력으로요.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집안이 양가의 집안이 또 엉망입니다. 아들도 지금 칼이나 피 같은 것을 못 본다며 너무 놀래가지고 네네, 애들이 그 자기 다 아버지의 그렇죠. 처참한 네. 그 예, 죽음을 목격했기 네. 때문에 진짜 살면서 그렇게 예. 지독하는 고생은 처음 해봤습니다. 예. 태어나서.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 계신 의리에 죽고 사는 조직폭력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이 방송이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받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일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국 사람을 시켜서 죽인다고 합니다. 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세는 세금을 잘 전략을 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각처 각곳에 CCTV를 많이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노상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외 생활을 많이 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도 우리 정부가 잘 보호하지 못합니다. 필리핀에서도요, 미국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하나를 만약에 잘못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일대 몇백 명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넣고 다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두드려 패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인은 마음대로 죽이지만 미국 사람 안 죽입니다. 또 중국 사람 안 죽입니다. 중국 사람은 한번 누가 죽으면 똑같이 잔인하게 죽여서 보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죽여도요, 요즘은 조금 인포요병이 된 것 같은데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은 지금 필리핀에서 요즘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자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미국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미국 가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자유국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네 자국민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합니다. 애국에 잘못된 사람 발 못 들여옵니다. 우리나라는요, 동남아시아에 족복들이 들어와서 청부 살인하고 도망가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으로 도망가셨습니까? 그래서 정부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한국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하나씩 주면 좋겠습니다. 출국할 때 돌려받는 것.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국민이 좀 주시해야 됩니다. 또 그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빨리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랍니다. 벨을 누르면 옆에 있는 가까운 112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호도 해주고, 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째 국가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누가 돈을 준 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조직폭력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출소하신 분들은요. 예.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낀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까 저 여기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걸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데, 네. 이게 방송 관계로 이걸 낱낱이 하자 보니까 이 양진석 씨가 네. 변호사에게 본 것은 12장이나 돼요. 그리고 자기 선배에게 5장을 보냈는데 한 3장만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5년의 수감 생활 동안에 느끼고 깨우친 저희 심경을 토로하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우가 혈기방장했던 젊은 날에 선과 악의 구별점이 모호하여 한 생명을 해치고 그 가족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건 후에 자수를 하게 되어 진술 도중에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그 슬픔과 큰 상처를 직면하면서도 양심을 숨긴 채로 저는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진실을 원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 맺힌 절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으나 의리가 우선이라는 생각 하나로 제게 사주한 배우들을 감추기 위해 본 사건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한 편의 소설을 써서 거짓 자백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 15년을 묵묵히 기다려준 형님과 누나 조카놈들 그리고 형수님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똑바로 눈을 바라볼 양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른 수용자들처럼 지난달에 죄값을 치르고 개과천선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아직도 배후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을 남긴 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의혹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5년의 옥바라지를 해준 형들과 누나 조카놈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출소한다면 배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형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지난 15년 동안의 수감 생활이 무의미하며 세상에 나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을 숨긴 채로 사회에 복귀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독학으로 경영학 학사 학위도 받았고 한자 1급,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 등을 준비해 왔으나 순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즉 사건의 진실과 관련 배우들을 모두 밝혀 세상 사람들의 의욕을 풀고 제 양심을 바로 세워서 가족들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 수 있도록 형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와서 진실과 배우를 밝힌다면 이런저런 말도 많고 배우 인물과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테니까 이제라도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배우 세력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대가를 치르라 이 얘기입니다. 저희 어리석은 지난 세월을 청산하도록 형님이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연락드려서 황망한 글과 부탁으로 형님께 부탁을 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글 속에 담긴 아우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게 있겠습니다. 가을밤의 아우 드림. 이런 편지 5장인데 3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진작들에 와서는 공고 앞쪽에 있는 대천 관광버스를 하고 있는 현재 시의원 이재만이를 좀 똘똘한 동생 시켜서 손봐줘라 혼내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죽여도 좋다로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7명의 조직폭력배가 이재만 의원을 이 훌륭한 이재만 의원을 죽여놓고서 형들을 10년 이상 15년 20년씩 7명은 다 받았는데 배우 세력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라도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우검사라는 사람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5군데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니까 조직폭력들이 여기에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으면 즉각 경찰서로 압송하는 것인데 파출소에 분산시켜서 짜맞추기를 한 다음에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 죽여도 됩니까? 전국의 조직폭력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절대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고발하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수임료가요 거의 100억까지 받아요. 100억. 그 100억을 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나눠먹고 검사, 판사, 변호사 부자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화에서 이수롱 여사님 말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공화국이 아니라면 법치공화국이 따로 있답니다. 한국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검사, 판사들에게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생사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건의합니다. AI 컴퓨터 재판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요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어업법, 수표법 6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있고 이파리와 같은 각종의 작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A와 B가 송사가 있을 경우 거기다 전부 클릭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물론 변호사 눈물 질 수도 있으나 변호사 안 사도 됩니다. 땅 치면 이 사람은 10년형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 환경으로 보거나 과거에 착한 일을 한 거로 봐서 3년쯤 형을 깎아주자. 이렇게 변호사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사마리안법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착한 사마리안법으로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마리안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00억씩 받아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돈 잘치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일은 일본에게 3년 반을 점령했지만 프랑스는 친독파 130명을 다 죽여서 친독파를 청산했습니다. 우리는 을사늑역부터 치면 40년을 정복당하고 광복 75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일제 교과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제시대의 법조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는 일제시대의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던 그 체계가 내려왔습니다. 이대로는 나라 안 됩니다. 법조계가 썩었으니 나라가 다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하도록, 이 재판은요 전관예우도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없습니다. 이 재판이 실행되도록 국민들의 힘을 들어주시고, 우리 본 방송에서 나온 것은 이것은 아마 재판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왜 증인 채택을 안 합니까? 이것은 이란의 과거는,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캄비세스 국왕은 돈 받아먹고 판결 잘못된 시삼네스 판사에게 생리박피형을 내렸습니다. 생리박피형은 묶어놓고 가죽을 서서히 벗겨서 죽이는 아주 잔악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법조인들의 형벌은 일반인보다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00억씩 받아먹고 아무리 나쁜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을 뒤집거나 번복할 수도 없고, 변호사란 자들이 검사, 판사에게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잘못된 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재형법정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형사나 검사, 판사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죄를 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검사, 판사는 반드시 법을 다룰 때 법령, 법에 의해야 되는데, 법과 상관없이 검사, 판사가 죄라면 죄고 죄가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넉사자입니다. 사방에서 전부 아니라는 거, 이것은 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 판사가 기라면 깁니다.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벌도요. 넉사자의 말씀은 면에 칼도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방에서 칼같이 저놈 죽여라, 벌을 줘라, 이렇게 칼같이 말하는 것이 벌입니다. 옛날 고을 원님도요, 혼자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불러다 놓고 많은 국민들을 모은 다음에 재상을 밝힙니다. 이런 일을 갑돌이가 졌는데 어떻게 벌을 주면 좋겠습니까 하면, 잘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몽둥이로 때려라, 패라, 각종 안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종합해서 마지막에 원님이 최종 판결하는 겁니다. 미국도 배심원 제도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는 무소불위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저작권 등록을 올려놓은 컴퓨터 재판,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과 특히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이것이 시행되도록 여러분들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원인 무효 수송으로 돌아가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재판이 새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이 사건에 의견을 주시고 우리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수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재수사를 원합니다. 재수사가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